코스피픽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빠르게 올랐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다소 좀 숨죽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양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감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0.8%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그래도 4천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소폭 강세로 0.07% 강보합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엔 약세로 출발을 한 상황이죠. 지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환율이 다시금 1,4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자닉스가 오늘장에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내내 하락 권역에서 움직였죠. 다만 장중 저점 대비해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내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감 들어서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해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홀로 대량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1조 6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 특히나 전자닉스 하나오션으로 매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가져갔죠. 개인이 1조 5천억 원 그리고 기관이 9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쳤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 홀로만이 팔자세를 외쳤고요.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2차 전지 그 안에서 ESS 쪽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삼성 SDI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ESS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 공장에서 ESS 양산 시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 SDI가 9%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강세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가 나왔죠. 이 리튬 가격이 내년 4분기까지 단계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부를 켜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조선은 오늘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사실 이 마스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번 주 또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 조율상 또 빅3 조선소를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우려 섞인 가능성 부각으로 인해서 오늘 장시 약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하나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좋았으나 컨센 대비해서는 못 미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투자주의 지정에 대한 악재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5% 넘게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전자닉스 두 종목만이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99,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52만 2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1위부터 5위 내에서는 알테오젠 홀로만이 파란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선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쏠렸는데 오늘 장에선 다시금 2차 전지 쪽으로 조금은 이동한 모습이죠. 알테오젠이 1% 넘게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 에코프로는 1.6%,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0.29% 강보합권, HLB는 오늘 장에서 3% 강세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한진칼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뚜렷한 뉴스가 나오진 않았는데 오늘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인한 또 상승이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외에는 삼화전기, 삼성 SDI, 삼양홀딩스, SKC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내에서는 플리토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시세를 받아가고 있죠. 21% 넘게 급등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이외에는 한중 NCS, 한빛레이저, KMW, 메디포스트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좀 가파르게 오르긴 했습니다. 4달 만에 4,000피를 시원하게 돌파한 이후에 오늘장에서 또 다시금 약세 흐름을 가져갔죠. 다만 4,000선은 지켜줬고요. 코스닥 역시도 소폭 강세, 900선은 또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과연 오늘장에 이런 숨고르는 양상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지, 어떤 섹터를 그러면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이신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사실 화요일의 남자답게 또 오늘 출연을 해주셨잖아요. 또 시장이 4,000피를 돌파를 했고 오늘은 또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뭐 시장 속에서 오히려 오늘을 좀 매수의 기회로 노려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요일에 남자니까 수요일에 나올 수는 없고요. 네.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자, 늘 한 주의 시작 초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최영도 전문가고요. 항상 늘 화요일이 뭐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날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제가 나온 이후에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항상 좋았었던 기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전략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끝에서는 우리 올림픽 종목들 이야기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대량 매물을 출회를 했습니다. 특히나 전자닉스 향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 이 물량을 개인이 또 받아주는 모습이었죠. 시장에서 개인들은 역시나 이런 공포에 좀 매수를 하려는 심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럼 이럴 때 똑똑한 투자자라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좋은 올림픽 종목 들고 왔습니다.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의 올림픽 종목 좋은 거 모두가 알고 있죠.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도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타점이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느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장중의 타점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내일 장부터 또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앞으로 시장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으면서 한번 이럴 때 오늘 시장 다소 쉬어가는데 오히려 이럴 때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까지도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거래한 종목 위주로 10종목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뭐 대부분의 종목들 우리가 10개 종목들을 네. 딱 나열을 시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종목군들 보면은 다들 익숙하실 맞아요. 거고 최근에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던 맞아요. 종목들이 아마 눈에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이 종목이 등장을 했네요. 카카오라는 종목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상하장에서 네. 거래 대금도 많이 맞아요.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4% 이상의 또 급등세를 좀 보여줬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믿어도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하고 더요? 있습니다. 일단은 네. 뭐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여러 가지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에 맞아요.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까지 좀 선호되는 흐름들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네. 다행스럽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재무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업 간의 내용들로 인해서 오늘도 아마 우리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이 사이에 또 속보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검찰이 또 김범수 회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항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전히 뭐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은 그동안에 카카오가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모바일 네. 시장 내에서의 뭔가 불확실성 또는 실망감 이러한 부분들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왔어요. 카카오톡에서 챗 GPT를 활용을 네. 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과 같이 AI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 경제 시장 자체에 대한 변화 흐름들 속에서 우리하고 가장 가깝게 뭔가 친숙한 이러한 이제 앱상에서 챗 GPT를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가 이 AI 시대 쪽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먼저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내지 않았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놓고 보게 되면 카카오만의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도 좀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오늘과 같이 뭔가 조정 아닌 조정폭으로 좀 진행이 됐었을 때 네.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보다는 좀 쉬어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으로도 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카카오가 뭐 그냥 올라갔어. 뭐 시장이 뭐 기존 주도주라고 하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하락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의 이동이 이루어졌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카카오에 대한 개별적인 모멘텀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먼저 좀 대응하는 그런 수급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애증의 종목이죠, 카카오. 네.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기원을 해보면서 오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카오 관련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챗 GPT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의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이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최근에 시장의 강세 때는 그렇게 주가적인 반응이 크지 않으나 시장이 다소 조정 아닌 조정을 보였을 때 또 이런 종목 쪽으로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에 있어서 순환매가 워낙에 빠르게 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좀 맥을 추리지 못하겠다, 정신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시장의 중심을 또 잡으면서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이 소외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가장 잘 파악하시는 분이 바로 최영동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또 시장의 흐름을 또 시나리오를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강세 섹터들, 주도주를 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장중에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빠르게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가 보이실 텐데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사실 순환매가 너무나도 빠르게 돌기 때문에 시장 자체,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좋지만 내 종목만큼은 이에 좀 따라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또 추가적인 전략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대장주, 갈만한 종목들을 잡아내시는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사실 우리 전문가님이 굉장히 종목을 잘 잡아내십니다. 사실 부끄러워서 자랑을 잘 안 하셔서 제가 또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맞습니다. 링크 솔루션이라는 종목도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상방 VI가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또 단비 같은 또 상승의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 또 같이 보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좀 타점을 잘 잡는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자랑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대신했습니다.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뭐 늘 고민입니다. 항상 뭐 시장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은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과연 오늘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뭐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풀어가는 시간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 고르기 어려우시죠. 특히 물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9월달, 10월달 지수에 대한 흐름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엉덩이가 좀 무거우신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재미있는 시장을 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도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순차적으로 스텝을 어떻게 밟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되겠죠. 그럼 시장이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야?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 대장주는 도대체 어떠한 분위기야?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대장주에 얼마나 큰 자금의 유입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지 그러한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1차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의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시장의 상방과 하방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는 어찌됐든 우리가 종목을 잡아야 되잖아요. 자, 우리 시장 이해했고 업종에 대한 이해했다 하더라도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업종 분석이 완료가 되고 업종이 이 업종의 대장이야 라는 것들에 대한 판단이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종목에 대한 타이밍들을 잡으셔야 되겠죠. 물론 가장 낮은 가격대에서 가장 저점에서 우리가 잡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다 하더라도 지금에 대한 시장 자체가 우상향에 대한 추세 상승이 이루어졌었을 때 중간이라도 올라탈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종목을 잡고 시장을 이해하고 업종에 대한 선택지를 진행을 시킬 때 항상 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체계적인 그러한 논리적인 부분들을 접근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항상 한 주간의 핫한 이슈들,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슈퍼위크잖아요. 뭐 한중일 그리고 한중까지도 이 4개 국가가 만나가지고 뭐 서로 뭐 정상회담을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간 전략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8시 저녁마다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서서 앵커님께서 링크 솔루션이라는 얘기를 저 대신 직접 또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들을 오늘 아침 8시부터 진행을 했던 온라인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소통을 하고 또 좋은 결과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과 관련해서 일요일 날 그리고 화요일 날 체크하시게 되면 좋은 이야기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눌림목, 매매 기법에 대한 자료집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의 흐름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 흐름 안에서도 섹터별로 순환매가 빠르게 또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지금 한국 주식 사야 된다.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종목을 좀 투자를 해야 될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체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좀 확실한 좀 매수 타이밍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료 온라인 방송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8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있어서 대장주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시작 전에 또 아침 8시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또 단기적으로 상방 VI가 걸릴 만한 종목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링크 솔루션이죠. 오늘 장에 상방 VI 걸리면서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상승분 챙겨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슈들 그리고 전략들도 세워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온라인 방송 통해서도 이 부분만 보셔더라도 확실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 공유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화면 왼편 네모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문가님만의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이런 눌림목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방송 도중에 강의는 해드리지만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모두 다 흡수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기법에 대한 이 자료집을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처럼 매매 잘해보고 싶다, 전략을 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부분까지도 받아보시면서 혼자서도 매매에 대한 노하우 늘려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 자료집 신청 가능한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계속해서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희 방송에 올림픽 종목들이 너무나도 멋진 퍼포먼스를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라는 종목 드렸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참 좋은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종목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올림픽 종목으로 뽑아왔던 종목인 이제 하이브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냐면, 자, 하이브. 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엔터주들을 보시게 되면 항상 계절적인 이슈가 붙을 수 있는 게 늘 연말 시즌이죠. 그리고 엔터주들의 기본적인 사업 모델 자체가 과거에는 음반에 치중이 돼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한 몇 년 전서부터 완전히 사업 모델이 바뀌었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콘서트로 바뀌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조금 이제 인기가 붙고 해외 활동이 잦아지는 그룹들 같은 경우는 국내 활동이 거의 없어요. 해외로 월드 투어 다니죠. 거기에 바쁩니다. 근데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기업의 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퀀텀 점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IP 중에 IP가 돼버린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그에 따라서 하이브도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도면 BTS에 대한 완전체 활동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 반도체 이야기 많이 나오고 뭐 원전주 이야기 많이 나오고 조선주 이야기 많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여야 될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분석 굉장히 좋아하시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점이 어떻습니까? 계속 높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저점들을 쭉 연결해서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고점들을 또 연결을 해보게 되면 재미있게도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가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삼각 수렴형의 패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삼각형의 꼭지점 부근에 딱 다다르게 되면 변동성들이 기존에는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만 꼭지점에 도달하는 요 순간서부터는 변동성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좁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이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모멘텀의 크기와 모멘텀의 인식 자체를 시장에서 알아버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그 어떠한 업종이나 종목 대비해서 현저한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일주일, 딱 일주일 만에 시장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러한 포지션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좀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엔터주를 보시는 데 있어서 팁을 하나 더 드리게 되면 엔터주들의 최근 올해 분기 실적들을 낼 때 흐름들을 보시면 돼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늘 낮았어요. 그러면은 낮았다라는 거를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적 발표할 때쯤 돼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요. 실적 발표일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거나 아니면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왔다 할지언정 주가에 대한 상승 방향성은 어떻게 된다? 우상향되면서 리바운딩이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올림픽 종목에서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서부터는 전체적인 하이브를 포함한 엔터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볼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미반도체 저와 함께 많이 이야기 나눴던 종목이죠. 그리고 우리 올림픽 종목을 통해서 최신 날짜는 사실은 우리가 추석 연휴 들어가기 이전에 마지막이죠. 9월 30일 날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 7월 달, 8월 달, 9월 달까지 여러분들에게 틈틈이 제가 한미반도체 보셔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드렸던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에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죠, 여러분들? 횡보되는 구간들이 나오죠. 주가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들. 그렇다고 해서 이 박스권이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로 움직이는 박스권이 아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는 매집하는 흔적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와 더불어서 한미반도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HBM4, 그다음에 TC본더, 하이브리드 본딩, 그리고 앞절에 보여줬던 AI 반도체에 대한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한미반도체에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폭발했던 구간들이 추석 연휴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는 동안 한미반도체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이해를 하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내가 조금 사가지고 100% 먹었어, 200% 먹었어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니고 비중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금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가족분들과 그리고 저희 교육방에 오셔서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께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러분들 수익률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계좌에 수익금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고 내 계좌의 수익률이에요. 내 계좌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된다고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수익금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실속 있는 매매를 하는 최종적인 답안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내가 좋은 종목이야 또는 이 종목은 분명히 끼가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시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발성으로 자 여기가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매집을 할 수 있는 분석력도 갖추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는 분들, 교육방에 있으신 분들과도 함께 이 종목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매집을 통해서 단기간 안에 거의 65%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9월 30일 날 한미반도체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로 드리고 갔어요.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 보세요, 여러분. 한미반도체 시장 대장이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로봇주의 대장으로서 우상향에 대한 패턴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절에 보여드렸던 한미반도체에 대한 움직임들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의 2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가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물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단기간에 빨리 올라갔던 로봇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시총 규모 면에서 봤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방향성들이 제대로 잡혀야지만 하부에 걸려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방향성들도 동일하게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업종의 대표주에 대한 방향성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거의 어떻습니까?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 좋은 종목이었죠? 자, 그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 TLB라는 종목입니다. TLB도 여러분들 제가 7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TLB 제가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별로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과물들이. 막바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했던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단기간 안에 뭐예요? 18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그러한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순하게 이 종목 좋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충분히 매집을 할 수 있는 기간들을 주었던 이러한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서 TLB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익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요. 이 구간 동안에 TLB가 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AI 시장 속에서 TLB가 영위를 하고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나만의 점유율을 만들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인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병행이 되고요. 이해가 병행이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막연하게 여기서 장대 항목 나왔습니다. 거래량 실렸습니다. 매수하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러면 이해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TLB가 왜 올라가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림픽 종목을 통해서 함께 호흡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두산 테스나입니다, 여러분들. 두산 테스나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9월 16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TLB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까지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됐었던 그러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네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우리가 덜 움직였던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시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9월 16일 날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짧은 기간 동안 안에 36%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러한 대표적인 종목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볼게요. ABL 바이오.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7월 달에 ABL 바이오를 가지고 정말 짧은 기간 안에 40%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죠. 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이때 당시에 ABL이 나빠서 조정을 받았을까요? 아니죠.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스마트 눌림목 스텝 1, 스텝 2, 스텝 3 배웠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데? 근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9월 달하고 10월 달에 시장을 한번 딱 우리가 되돌아보서 보시게 되면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그냥 성장주, 반도체, 로봇주, 원전, 조선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가 상승 탄력도가 높았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리고 주가가 탄력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잠깐만 바이오가 그동안에 많이 좀 잊혀졌는데 시장에서 근데 여전히 금리 인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패드워치를 통해서 10월 달 금리에 대한 확률 자체가 90%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 조정을 적당히 받은 종목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의 타이밍이 와버린 거죠.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직전 어떻습니까? 박스권의 상단에서 눌림목을 맞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ABL 바이오가 올라가는 패턴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ABL 바이오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올림픽 종목은 그냥 한번 내가 수익 맛봤네? 자, 됐어, 이 종목 안녕. 더 이상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늘 꺼내보셔야 되는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한미약품입니다. 똑같죠, 여러분들? 자,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8월 26일 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제가 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비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미약품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냈던 구간들이 어디였어요? 바로 이 구간이었잖아요. 이 구간 동안에 우리가 매집해서 들어오고 눌림목 확인하고 자 여기서 부흥 떠가지고 재미를 상당히 많이 봤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9월 달, 10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았던 시기였잖아요. 한미약품이라고 해서 나는 그냥 독야청청 혼자 갈 거야라고 하지 않겠죠. 섹터가 약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리바운딩에 대한 속도도 여기서부터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항상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공부를 했던 거를 늘 꺼내서 보시면 돼요. 늘. 반등이 나올 때
종목을 한미약품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왜 올라가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8월 달에 이미 미리 선행학습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분들은 제약바이오주 올라가네? 한미약품 수급 붙기 시작하네? 여러 가지 막 이슈들을 찾아봤더니 똑같은 내용으로 가네? 자, 매수.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토리들을 여러분들이 몸에 배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시장은 도돌이피해요. 돌고 돕니다. 그죠? 똑같은 종목을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현실적인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가 된다라는 거 제가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늘 일요일 저녁 그리고 화요일 아침 8시에 만나 뵙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매매 기법,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한번 자료집을 나가 보고 최영동 전문가의 이야기까지 같이 들으시게 되면 나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 항상 손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준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왜 종목이 움직이는지, 왜 이 종목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의 시나리오를 좀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짧잖아요. 교육방 오셔서 또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일요일 8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8시, 일요일은 저녁 8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타점 잡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또 링크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이 매매적인 타이밍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공부해볼 수 있는 자료 들고 왔죠. 수익 매매 기법, 스마트 매매 기법 관련된 자료집을 들고 왔기 때문에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눌림목 매매 기법을 받아보면서 혼자서도 우리 전문가님처럼 멋진 종목들을 잡아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이런 방법들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흐름을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000피 돌파 이후에 오늘은 코스피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이 슈퍼위크가 굉장히 그쵸? 중요할 것 같아요. 에이펙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정상회담들도 네. 늘 지금 줄줄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좀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꺾였다라고 할 수 있는 시그널들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시장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성격들이 어떻게 바뀔지.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엄청나게 매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1조 이상 넘는 매수를 했다는 부분들은 그와 만큼 대기 매수세도 좀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에서 떠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종목에 대한 스토리들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시황은 한 4줄 정도로 딱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의 코스피 대량 매도입니다. 자,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9월달과 10월달을 우리나라 증시를 정말 해피하게 만들어줬던 수급 주체인 거는 맞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이 어찌됐든 주도를 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일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뭐 소폭이나마 뭐 2%, 3%대에 대한 상승 하락 흐름들은 어찌됐든 지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땐 하락이었다. 그리고 하락 주도는 어찌됐든 외국인이 진행이 됐다. 하지만 개인들의 대기 매수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의 대규모 매도는 동반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그널들은 아직 포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물 소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오늘자의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열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미, 그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까지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우리나라의 경주만 지금 항상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이벤트로 끝날 거야라는 기대감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변동성의 결과물들로 지금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종목들이 어떨까요? 자, 어찌됐든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었을 때
당일의 변동성들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보니까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한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아진 주가들, 뭐 예를 들자면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겠죠. 이러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던 종목군들이 뭔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급반등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주체로 놓고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보다는 지난주서부터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탄력이 좋아라는 것들에 대한 힌트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오늘 10월 28일의 데일리 시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기환 시간에 실시간으로 우리 이데일리 TV 주식올림픽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자, 나는 종목 잡아가지고 100%, 200%, 300% 수익 낼 거야. 이거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 계좌를 만드는 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겁니까? 저는 많은 저와 함께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종목 찍어가지고 종목 수익을 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나 한 달하고 주식 시작 안 할 거야. 나 2달하고 주식 안 할 거야. 이거 아니시잖아요. 늘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 주식을 하셔야 된다고 하게 되면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수익 계좌를 만드는 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익 계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파악이 우선시 돼야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국내 증시의 특성상 순환매 활용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까지의 우리 코스피 지수 흐름을 우리가 한눈으로 보시는 거고요. 7월달에 코스피 상승률입니다, 여러분들. 7월달에 5.6% 상승했고 8월달에는 마이너스 1.8%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달도 마찬가지로 7.5%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7월달도 지수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도 수익 내셔야 되고요. 8월달에 마이너스지만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9월달 당연히 지수 많이 올라갔으니까 수익을 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손실을 봤어. 그러면 이 손실분까지 만회를 하는 투자가 9월달에 또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항상 7월달과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지수가 재미없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진행이 되는 이러한 흐름들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상승 추세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상승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어지는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엉덩이가 무거운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상승 추세고요.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와는 반대죠. 굉장히 짧은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매매법들과는 좀 다른 차원의 매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예를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여러분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제가 이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시기였어요. 6만 원대 중반대에서 자,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삼성전자는 아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바로 여러분들 돌파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 지금 10만 원대를 바라보고 있고 10만 원대를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대까지 불러가는 그런 이제 TP까지 설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하이젠 RMA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로봇이 좋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승부수를 던져줄 수 있는 종목. 저점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이 지점서부터 뭐예요, 여러분들? 로봇에 대한 강한 상승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하이젠 RM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시장이 어떠한 섹터에 어떠한 종목에 집중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클로봇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이젠 RM 너무 좋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좋죠. 그리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갖고 있는 클로버 같은 경우도 저점 확인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어마어마하게 붙기 시작을 해요. 그와 더불어서 거래량까지 동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패턴들을 기억을 하시고 이러한 이유들 그리고 왜 로봇주들이 이때 당시에 올라갔는지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다음 시기에는 로봇이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에 다른 업종에 이러한 논리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최근에 너무 좋아요, 하나오션. 그죠? 박스권 진행되는 동안의 과정에서 모멘텀들을 못 찾았잖아요. 모멘텀들을 못 찾는 과정에서 모멘텀들을 찾기 시작을 하니까 퀀텀 점프를 보여주면서 다시 시장의 대장주로 부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두시고 메모를 해두시고 아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였지라는 것들에 대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저와 함께 호흡하시는 동안 제가 어떤 종목들을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계좌를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하셔서 자료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일정의 올림픽 종목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시간이 뭐 얼마 없습니다. 짧게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올림픽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짜잔, 한중 NCS라는 종목이고요. 뭐 코드 번호는 밑에 나왔으니까 한 번씩 같이 저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TV 시청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쪽에는 또 핸드폰을 들으셔가지고 MTS를 열어보시게 되면 같이 호흡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장 막판까지 2차원지 관련 종목군들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차원지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들 자체가 2부의 성장은 아니죠. 뭐의 성장이죠? ESS에 대한 성장입니다. ESS에 대한 성장 흐름들이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들? AI 쪽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냥 단순하게 ESS와 관련된, 2차원지와 관련된 소재 쪽으로 강세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들도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그중에 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 NCS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냉각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강점이죠, 여러분들. 그죠? 예, 리쇼어링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항상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미국 현지 생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2026년도 이후서부터 순행식 ESS 양산업체로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탄력도도 높지만 한중 NCS에 대한 관심도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한중 NCS가 에너지 전장장치 ESS 부품의 비중이 매출 비중이 28%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차트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도 하반기의 고점을 드디어 오늘 강하게 돌파를 시켰습니다. 단기의 상승률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하지만 최근의 고점에 대한 눌림목들을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눌림목 매매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매수가 부근은 한 5만 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봐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1차 목표가는 스윙 관점에서 한 6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4만 3천 원 말씀드리면서 오늘 10월 28일 올림픽 종목 한중 SNC였습니다. 네, 한중 NCS 올림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